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방안보 분야에서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 2026년 국방예산 확정 등 국민의 군대 첨단 강군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4개 부처 장관들은 3일 열린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국방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에 동참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에게 필요한 국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 이음을, 육군 교육사령부는 적 발포 시 AI로 발사 위치는 물론 사용 총기까지 추정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군대와 첨단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굵직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그간의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후 국방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사항은 국방개혁과 자주국방 실현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대선 공약이었던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실현하며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군의 주인이 국민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도 튼튼하고 국민들도 마음편히 일상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관심도 덕분에 나라도 안전하고 국민도 안심하고 잘 살고 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2026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4조 6천억 원가량 증가한 65조 8천억 원으로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19조 9천억 원으로 확대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 역시 21% 넘게 늘어나 북한 핵 WMD 위협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내는 등 K방산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그걸 우리 산업 경제 발전에 하나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제일 큰 건 아마도 연구 개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되겠죠. 이 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더 나은 복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부상장병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명예로운 군 복무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앞장섰다는 평가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을 열고 산업부 등 4개 부처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차성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월 열린 국방 AI 경진대회에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팀의 시연을 관람하고 업무협약부처가 마련한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혁신과 국방 AI 기술 수요 발굴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핵심 기술 확보부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국방 AI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또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핵심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방산 제조 분야를 포함한 국방 전반의 AI 기술을 반영하여 향후 국가 AI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방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지는 포럼에는 500여 명의 AI 관련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세션 발표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방 AI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내년 국방 AI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국방 AI 정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26년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 앞으로 국방 AI 생태계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방 전 영역에 빠르게 AI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서는 국방 인공지능 전환 전략 등이 발표되며 국방 AI의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공감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AI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흐름을 파악해 국방 AI 강군 건설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습니다. KP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적의 사격 위치와 총기까지 추정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할 장병 지원 통합 솔루션 장병 이음을 공개했습니다. 이경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방부와 육군교육사령부가 3일부터 4흘 동안 충청북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개막 세리머니와 함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행복한 일상, 공공 AI 혁신 등 5개 분야로 나뉜 전시,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장병 이음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장병들은 입대 전, 복무 중, 전역 후 다양한 체계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로그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26년 1월 장병 이음 서비스가 개시되고 7월에는 생성형 AI 적용, 증명서 발급 등 8개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병이음 서비스는 전 장병과 예비역, 군 가족, 군무원 등 700만 명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육군 교육사령부는 적이 발포했을 때 AI 기술을 활용해 사격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총성 분석을 통해 적의 무기까지 추정하는 장비를 시연했습니다. 과거 28사단에서 적이 도발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어디서 어떤 나라로 왔는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이 기술을 도입을 하면은 지피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민간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본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부스 옆에서는 관람객들이 사격한 뒤 탐지 원리를 이해하는 체험 공간이 준비됐습니다. 장비는 현재 전방 GP 지역 등에서 시범 적용 중이며 야간, 은폐 지역 등 기존의 탐지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24시간 우수한 탐지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부스를 통해 국방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선보여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병영 현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KPN 뉴스 이경섭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3일 2025년 후반기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장 먼저 우리 군이 직면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위협 양상과 대남 단절 조치 등 군사 동향을 살폈습니다. 이후에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합 참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적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갖출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포항 화진훈련장에서 야간 적침투를 가정한 지해공 합동사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탐지부터 사격까지 전 과정을 우리 육해공군이 함께 수행하며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격 개시! 3, 2, 1, 발사!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포항 화진 해안. 조명탄이 밤하늘을 가르고 장병들은 방열진지에서 몸을 낮춘 채 사격 명령을 기다립니다. 육군 54단 해룡여단이 육해공군과 해양경찰 전력을 동시에 투입한 합동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수리용과 500MD, 해군 고속정 등이 투입돼 9개 부대 전력이 동시에 움직이며 하나의 작전 흐름 안에서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각 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탄을 많이 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위치, 역할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다층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해룡여단 주도로 시행한 이번 25년 후반기 지해공 합동사격은 전시, 해상을 통해 후방 지역으로 기습 상륙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핵심 전력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통합화력 운영과 사거리 전투 개념을 적용하여 해안선 전방에서 적을 경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부대는 사전 토의와 예행 연습으로 공조 체계를 다듬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부대는 해양 경계와 대상륙 작전에서 전투 주도권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합동 훈련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해병대 병 1323기가 신병교육 훈련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1323기는 정예 해병이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통을 이어나갑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병장의 대열을 맞춰선 해병대 병 1323기. 진정한 해병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해병대 병 1323기 수료식 현장. 지난 10월 27일 입영한 1323기 해병들은 6주에 걸쳐 기초군사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악전 훈련과 각계전투 훈련 그리고 천자봉 고지정복 훈련 등 극기주를 이겨내며 해병대 빨간 명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춘 1323기 해병들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님들의 지도 아래서 동기들과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였고 무적 개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예 해병이 되었습니다. 필승!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른 해병은 빨간 명찰에 그 특별함을 새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해병 피를 이어받아 무적 해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훈련을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1생 동기들과 이교육대 소대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무 가서 멋진 해병이 되겠습니다. 필승! 이번 수료식에서도 천기수 선배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선배들은 끈끈한 전우애를 보이며 후배 해병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를 이어가는 병 1323기. 자랑스러운 정예 해병들은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보훈부와 병무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각각 6조 6천억 대와 5천억 대로 확정됐습니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보상 확대, 병무청은 병역이행자의 사회 진출 지원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보훈부의 2026년 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 6,870억 원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현장 목소리 반영, 보훈 인프라 확충 및 보훈 외교 강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전 명예수당 49만 원, 무공 영예수당 55만 원에서 57만 원, 4.19 혁명 공로수당 50만 1,000원으로 각각 4만 원씩 인상됩니다. 참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10만 원은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만 원 인상됐고 내년 3월부터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15만 원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보훈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됩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위탁병원은 기존 1,005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2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충남권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에도 나섭니다. 병무청의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178억 원입니다. 공정한 병역제도 확립과 병역 이행자의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정밀한 병역 판정 검사 실시와 병역 면탈 범죄 예방 단속에 총 204억 원, 병역 판정 검사 시약 재료비 및 의료 장비 운용 등에 106억 원,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병무청 본청을 중심으로 최신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장비 4대가 도입되는데 최신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분석 능력이 고도화되고 분석 속도도 기존 대비 1.5배가량 향상돼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병무청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사회복무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제12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복무기관, 복무관리 업무요공직원을 발굴하고 포상해 사기진 짝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소중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은 저마다의 복무 현장에서 임무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전국 1만 2천여 개 기관의 4만 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담당 직원 가운데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이 참석한 표창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뽑은 17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한 서울정문학교 박준영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특수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힘썼고 소집 해제 이후에도 6개월간 자원봉사자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유급봉사료를 모아 장애인의 날의 학교 발전기금으로 42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도 이어갔습니다. 대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복무 기간을 잘 보낸 것에 대한 상인 만큼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인 남효식 요원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원 남부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환자 구호 업무를 지원해왔습니다. 늘 긴박한 상황에 투입됐던 남 요원은 올해 9월 출동한 한 가정집에서 저혈당으로 인해 의식이 없던 17개월 소아를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아이가 같이 소방서에 찾아와서 저희한테 너무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해지시고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은 복무 분야별 최우수상 5명 등 1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해 우수 복무기관 등 총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과 축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 수출액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인데요. 중동은 이미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수입한 이력이 있지만 또다시 K방산의 효자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격의 K방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이 K방산의 효자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4개국을 순방했습니다. 순방 중 여러 외교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방위산업 협력 강화였습니다. 특히 중동은 이미 우리나라 무기를 꾸준히 도입해온 주요 고객인데요. 앞으로도 중동의 방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동은 과거부터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 충돌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첨단 무기 구매 등 군사력 강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당수 전력 자산이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해서 중동의 무기 수입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중동 주요국의 방위산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27%,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요. 국방비 역시 전 세계 국방비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비 평균 증가율 역시 15.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렇게 방산 수요가 많은 만큼 이미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약 4조 원 규모로 천궁2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수출도 성사되면서 중동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집트와는 2022년 방산 수출 효자 품목인 K9 자주포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를 포함한 약 2조 원 규모의 패키지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순방국 중 하나인 튀르키예는 2025년 자국 군에 첫 인도된 알타이 전차를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 이전 방식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동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기 수입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수입처의 다변화인데요. 중동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의 비중이 줄고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가성비, 납기, 기술력을 모두 갖춰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무기들이 여러 국가에서 실전 운용되면서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무기 체계를 한 번에 공급하는 패키지 수출 역량까지 갖춰서 중동 국가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동 방산 수출액은 2019년 2억 4,106만 달러에서 2024년 7억 4,748만 달러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중동 국가들이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던 방식에서 기술과 생산 기반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기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조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생산해 제3국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중동과의 방산 협력으로 K방산이 구조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러한 협력 관계를 맺은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동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판매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는 중동. 중동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 공고한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과제 4건에 대한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소형 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와 초소형 전술급 자이로 센서, 무인 항공기 합성 개구 레이더용 반도체 칩과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용 반도체 칩 등 4개 과제로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육군 21보병사단 천복여단은 4일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개한 KCTC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여단을 비롯해 지원 배속부대까지 총 2,7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해 부대 임무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북 포항 정천리 훈련장과 주둔지 일대에서 2025년 포병중대 전술훈련 평가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전술훈련 평가에는 장병 100여 명과 K1A1 자주포 등 궤도 장비 8문이 투입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한기가 남하하고 복서냉각까지 더해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중반부터 추위 속에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첫눈 소식이 있겠으며 특히 퇴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하에 대체로 맑겠으나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철원이 영하 1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사천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경기, 영서를 중심으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와 소낙눈이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